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불과 지금 현재쯤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15분 후에는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12시 다 됐는데 밤늦게 참 뭔가 좀 또 볼 일이 좀 있어갖고 늦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또 늦게 또 자정이 딱 가까운 시간에 또 방송을 틀게 됐습니다. 불과 지금 15분 남았네요. 15분 지나면은 11월 26일에서 27일 또 하루가 넘어갑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인사말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야성을 찾아가는 민주화의 성지 부산에서 일찍 동네에서 일찍 동네로 변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에서 방송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썸네일에 올려놨지만은 또 정청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청래가 지금 참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지금 엄청난 지금 화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인물 정청래. 정청래의 1인 1표제에 대한 어떤 진정성, 정청래가 진짜 1인 1표제의 어떤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된다. 정청래는. 그럼 어떻게 잘 해야 되나?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오늘 간단한 뉴스, 주요한 또 정치 뉴스 잠깐 몇 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오셨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7박 10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무사히 그래도 마치시고 대단한 성과를 올렸죠. 엄청난 성과를 올리시고 김혜경 여사와 같이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또 귀국하자마자 쉴 틈도 없겠죠. 또 이제 국내 또 국정에 또 전념하시는 거 하시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감찰 지시가 나왔어요. 감찰해라고. 뭐 때문에 감찰 지시를 내렸느냐. 이번에 난동을 부린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 예? 내란 재판에서,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정인으로 나온 어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우두머리의, 예? 윤석열하고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건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중에 변호인들이 난동을 부려, 법전 난동을 부리고, 완전 판사한테 욕을 하고 막 욕설을 해대고, 건방지게, 예? 엄청 건방지다고, 이 인간들,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예? 완전 법정을 저건 난동장을 만들어 버리고, 판사를 개무시해버리더라고. 갖고 놀더라고, 진짜 이것들 진짜 참, 겁대가리 상실했는지, 진짜 싸가지 없고 건방진 변호사들이라고. 응? 저 잠시 그때 화면을 봤는데 법정에서 난동 피우는 거를. 응?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겠죠. 보고를 받았겠죠. 얼마나 기가 찼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 이제 감주영 대변인을 통해서. 응? 이 문제 있다.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못 오가고. 이거는 상권분립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조사하라, 감찰하라, 그 지시를 내렸고.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예?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거 감시를 또, 이게 재판장이 누구냐면은, 한덕수 재판에 대한 담당, 판사가 재판장이 누구냐면, 이진관 판사. 이분은 그래도, 진짜 뭔가 정상적인 판사더라고 보니까.
윤석열이 이거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그 판사가 누굽니까? 지기현이. 지기현 판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굉장히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이진관 판사. 지기현이하고 전혀 다른 진짜 제대로 된 판사 같아요. 예? 양심도 있고, 정의감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예? 내란 무리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거지, 이 판사한테. 예? 그러니까 막 대들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제대로 딱 하니까, 예? 규칙대로 딱 하고 하니까 싫은 거지, 저거들은. 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판사한테. 예? 이거 겁도 없어, 이것들 하는 거 보면은, 변호사라는 것들이. 그래고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이지감 판사가 감치 명령을 내렸다고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그런데도 구치소장이, 예? 뭐, 신원 확인을 뭐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풀어줬어, 이걸. 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치 명령 15일을 내리는데, 이지감 그 판사가 구치소에서 우리 수감 못한다.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그 얄라고 좀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갖고, 예? 뭐 이 변호사들이 가갖고 거기서 저거 이름을 이야기 안 했대. 일부러 이름을 안 듣는 거야. 신원 확인하는데. 그래, 그거 핑계 대갖고, 뭐 서울구치소장인가 풀어준 거야, 그냥. 예? 감시를 명령 내린 건데, 판사는. 완전 개판이지, 이거는.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감시 명령을 내리는데도 구치소에서 수감이 안 된다? 참. 뭔가 이상해. 이놈의 세상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그 사법부고 전체가 지금, 정권이 이게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아직까지 그, 요소에, 정부기관이나 뭐, 구치소, 모든 그, 요소에 내란 잔당들이 지금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항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응? 그래야 그 김민석 총리하고 그 총리가 그, 행정부에서라도 어떤 숨어있는 내란 장관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행정부 안에 지금 내란 테이프를 설치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속아내야 된다지. 감별해야 돼, 내란 장관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법원에 대한 모독이니까 당연히 나서야 법원 행정처장이 고발을 했더라고. 고발한다면서 이 두 난도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뭐 이하상 이름이 뭐 같네.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 이 두 사람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면서 그런 나왔지, 행정처장이. 응? 이제 대한변협도 이제 뭐 징계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뒤늦게. 응? 얼마나 그 기가 찼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겠어요. 이 법정 모독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그러고 또 검찰도 또 난동을 부리지, 난동. 응? 변호사 새끼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검찰까지 이제 난동을 부려갖고 검사 찌끄레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윤석열 찌끄레기들이지, 검사들. 그것들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난동을 피우고 있더라고,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 이하영 그 부지사 있잖아요. 경기 부지사 그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 도중에 그냥 퇴장을 해버렸어, 이것들이. 검사들이 판사한테 이제 판사가 마음에 안 드는가, 판사가 저거 시킨 대로 이제 저거 요거대로 안 해주니까 정인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했는 모양이더라고. 검찰에서 그 정인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안 받아들인 거지. 그거 이제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중간에 재판 도중에 퇴장해버렸, 퇴장.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완전 이것도 일종의 변호사가 김용원 측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난동 부리서 하고 똑같은 경우야, 이거는. 이제 검사들이 난동 부리는 거, 난동.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어쨌든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이런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갖고 조사에 감찰에 들어가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감찰에 착수해라고 지시를 내렸더라고. 이게 겁도 없어요. 검사, 판사, 하는 거 보면 검사들, 변호사들. 완전 저 세상이야.
이런 거 진짜 따끔하게 그 벌을 줘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해가고 수사해갖고 잡아 넣어야 돼, 이런 새끼들. 어디 저거가, 일개 공무원들이, 검사 새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요즘에 이 사자들 보니까 우리나라 사자들 검사, 판사, 뭐 의사 저거 하나는 저거 대한코야. 완전 특권 계급으로 생각. 특권 계급. 우리는 특권, 뭐 신의 신이 선택한 자들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자들이. 그러니까 특권 계급으로 인식하는 게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제 처벌을 받지도 않고 우리는 특권 계급이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한민국은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들이. 국민 너거든 개돼지 놈들이고. 이런 의식이 있다니까 이것들이. 썩을 때문에 썩은 그 잘못된 근위의식에 사로잡혀갖고 빨리 이런 얼빠진 놈들 정신 못 차린 인간들 처벌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그 답답해서 보고 기가 찼으면 이거 지시를 내렸겠어요. 그 이하영 부지사 그 재판에 그 내가 연어 파티 그걸 검찰에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 그 증인들 포섭하고 술미 연예를 데려와갖고 술 대접해갖고 꼬셔갖고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거는 부인하지 검사들이. 또 오늘 안 가지는 그 한덕수 그 전 국무총리가 그 특검에 의해서 이제 15년 구형을 받아 15년. 오늘 15년 구형이 떨어졌어요. 대체로 보면 15년 구형도 적다. 구형량이 적다. 사형 무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15년 이는 무슨 이런 처벌이 약하다. 구형량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구형이니까 확정된 건 아니에요. 판사가 이제 1월 21일인가? 옛날에 이진관 판사, 이진관. 그,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판사. 이진관 판사가 이제 1월 21일 날 선고한다고 선고일을 결정했더라고. 내년 1월 21일 날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한덕수 대해서. 과연 이진관 판사가 어떤 형량을 내릴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특검의 구형량은 15년인데 이거보다 더 무겁게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고 또 한 가지 오늘 또 뉴스가 조국 정청래가 회동을 했어요. 참 문제를 일삼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트러블 메이커 아닙니까? 트러블 메이커. 두 사람이 만났어. 조국이가 찾아갔더만. 조국이가 이제 인사차 대표 됐다고. 조국당인가 조국혁신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 인사차 이제 정청래를 방문했는데 참 트러블 메이커, 민주주의 트러블 메이커 둘이가 만났어. 무슨 의미였습니까? 만나봤자 사람 둘이 만나봤자 무슨 의미였겠어요. 그 정청래가 또 쓴소리를 했더만 또 조국이한테 웬일로 원래 사이 좋잖아. 정청래 하면 또 조국 혁신당 얼마나 좋아하냐. 정청래가 빨아주는 사람이야 조국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섭섭하다 유감이다면서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자기를 비판했다고 인터뷰 방송에 나오고 비판을 해모야지 정청래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썰썰을 했더라고 보니까. 자기를 비판할 수도 있지. 참 이것도 웃겨. 다른 거 보면은 지를 비판받으면 안 되는 거야 정청래는. 뭐 때문에 비판을 했는가 그걸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조국 혁신당 의원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12명 중에 한 사람이겠지.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가고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 방송에 나가고 정청래를 비판해 뭐해. 정치개혁을 안 하고 있다. 정치개혁이 미온주의다 이런 식으로 정청래를 비판했는 것 같더라고. 섭섭하다는 식으로.
사전에 뭐 저한테 전화를 하면 되는데 뭐 어떻고 이렇더라고 또. 왜 방송에 나와서 지를 비판하냐 이거야. 참 웃기는 작자들이 하는 거 보면은 별 의미도 없는 모임이고 이거 두 사람 만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시민 작가죠. 유시민도 이 사람도 참 문제가 좀 있어요. 유시민 이 작가도. 물론 뭐 자기가 어떤 정치에는 참여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의 어떤 전면전에 일선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막 비평하는 어떤 평론하고 한 번씩 이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고 정치인 발언 하긴 하는데 뭐 비평을 한다든지 논평하고 하긴 하던데 한 번씩 내가 이분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들었으면은 나오더라도 뭐 이분도 낚시 좋아하잖아요. 낚시 광이잖아. 낚시나 다요 그런 유튜브나 하지 뭐 정치 쪽에 나서 뭐 비평하고 이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이 유시민 이 사람도 우리 연령대가 우리 또래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유시민이가 문재인 유튜브에 출연한답니다. 문재인 유튜브에 뭐 출연했는가 모르겠는데 출연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그게 뭐 참 이건 이 사람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야. 유시민도 문재인 유튜브에 왜 나갑니까? 응? 참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깨어있는 민주진영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또 출연한대요. 유시민 그 문재인 유튜브에 유시민이가 이 사람인데 유시민이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큰 선거 있잖아. 큰 선거 우리가 뭐 대선이라든지 총선 이런 거 치를 때 보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되는 발언을 해갖고 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선거 한참 치열하고 야당 막 싸우고 이럴 때 이게 선거전이 가열됐을 때 막판에 갖고 꼭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을 해갖고 결국 그 민주주의에 피해를 주는 득표력에 피해를 주는 그런 그거 허다했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2020년도 선거 때 그때도 총선 때 그때 이상한 말 해갖고 뭐 200표까지 나온다 해갖고 뭐 190, 뭐 180표, 200, 뭐 이상 나온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180표, 190표 이상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설레발 쳐갖고 결국 부산 경남 그때 국회의원들이 제명을 못 받잖아요. 그게 역풍이 들어온 거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부산 경남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한 거예요. 유시민이가 그런 식으로 나불대니까 그 말을 듣고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안 하는 투표 포기한 사람들도 국민의힘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말 듣고 자극받아갖고 결집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 부산 경남에 예상했던 선거전에 상당한 의석을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얼마 못 얻었잖아요.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유시민이 이 발언 때문에 그래 된 거야. 결집을 시킨 거야. 그쪽을.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 주는 발언이 아니고 민주당을 방해했지 완전히. 국민을 도와준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사람인가 이 사람이. 결국 자기 발언이 겉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 응원한다는 그런 발언을 보이는데 그러나 정치 한두 번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정치 바닥에 엄청 굴려먹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면 바보지 이 사람. 자기 딸은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처한 사람인데 아는 것도 많고 자기 딴에는 유식하고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도 뭐. 선상무소나 나는 다 잘하단 말도.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런 말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 모르고 그걸 발언하였습니까? 그럼 저쪽 국집을 뭐 도와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발언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최근에도. 이번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이번 대선 때도.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했다고. 응? 김문수 후보. 그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있잖아, 김문수.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이겨서 다행이었지만은 그 문제되는 말을 했다고. 김문수 집단에 김문수를 까는 비판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말 잘못한 거지. 그 김문수 그 부인 있잖아요. 김문수 부인을 이제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뭐 공순이가 떴고 뭐 공순이 그 친세였는데 서울대는 어쨌든 김문수가 서울대 출신이니까 같이 어쨌든 노동운동 하나 만났잖아 둘이가. 김문수하고 김문수 마누라가 노조 투쟁하면서 노동운동하면서 서로 만나갖고 이제 연인이 돼갖고 결혼했잖아요. 응? 노동 현장에서 서로 이제 알아갖고 눈이 맞아 결혼한 상인데.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서울대 나온 그 김문수한테 여공이 뭐 듣고 뭐 여공 주제에 뭐 출세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하했잖아요. 김문수 마누라한테. 물론 김문수 마누라가 문제라고 있는 여자였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어떤 비하해서는 안 되지. 뭐 여공이 어떻고 뭐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엄청 비난을 받았다고 유시민이가. 그 말 때문에 표 엄청나게 깎였어요. 민주진영에. 그 발언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갈 표가 엄청 깎였다니까. 유시민 이 발언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됐다고. 그러나 워낙 이제 애초부터 이제 표차가 크게 김문수하고 어떤 표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당선됐지만 이재명 후보가 만약 박빙의 이것도 승부 났을 때 박빙의 결과가 경쟁될 때는 유시민 발언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그 당시에 이 발언이 큰 문제였다니까. 엄청난 문제되는 발언이어서.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막판에 시기 나오고 선거 되면은 큰 선거 때 막판에 기회 나오고 말실수를 해갖고 말실수인지 뭐 의도적으로 씹어본 뭐 국민의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도 그때 아까 그 말하는 2020년도 총선에서 자기 어떤 190석 나온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영남 지방에서 경상도 특히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낙선됐다고 그때 비난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 선거 끝나고 당신의 그런 발언 때문에 부산 지역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낙선되었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도 그 비판이 들어오니까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뭐 앞으로 정치 평론 절대로 안 한다 이래 선언했다고 그 당시. 근데 그럼 선언했으면 끝까지 안 해야지. 또 하고 있잖아. 잠시 좀 안 하더라만 그 당시는 얼마 안 했어. 정치 평론 안 하더만 또 시기 나오더라고. 어쨌든 이 사람 별로 도움 안 돼요. 방해꾼이야,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유시민도 민주주의 방해꾼이다. 도움 주는 사람 아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이제, 뭐하는 마시고, 목이 타네요. 이제 한번 대략적인 뉴스 좀 줄이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주제 그 썸네일을 올렸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그렇게 1인 1표 그게 소원이고 당장 그게 지금 당장 그게 실현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자기가 뭐 말하는 명물 있잖아. 당원 주권주의 완성, 뭐 민주주의 완성,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다면서 그 말은 맞지.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 1인 1표. 그 최종적인 목적이야. 다 찬성해. 대부분 사람 다 1인 1표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다 그래, 그 길로 언젠가는 가야 된다. 동의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그러나 지금 시기, 문제 삼는 거는 시기와 그 의도, 그것 때문에 그 비판하는 거잖아요. 시기와 그 순수성 의도, 경청래의, 그것 때문에 그걸 지금 반대하는데, 1인 1표를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 대부분 사람들. 해야 된다, 언젠가는. 응?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그 정청래의 꼼수가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 급한 것도 아니고, 또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걸 시행하면은, 다른 어떤 나쁜 영향이, 그 어떤,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그 정청래라는 사람이, 그걸 자기가 그래 하고 싶으면은, 응? 그 순수성을 증명받으려면은, 내년 8월달 연임 안 하겠다. 대표직에 다시 도전 안 하겠다. 그걸 선언하라고. 그러면은 그 당원들이나 그 반대하는 사람 측에서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수긍을 할 수 있다고. 1인 1표제에 대해서. 내년 8월달에 연임 안 하겠다. 그걸 선언하라고. 그러면은 당신의 어떤 진정성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그런 이야기를 해야 당신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그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이야기는 연임에 대한 어떤 내년에 어떤 그 연임 안 하겠다. 나는 이걸로 1년의 그 임기만 채우고 내년 8월 달에는 도전 안 하겠다. 안 나서겠다, 연임에. 응? 그래 해야지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응? 결국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지금의 당신의 그 1인 1표에 반성하는 우리 당원들이나 깨어있는 지지자들은 그 연임 꼼수를 위해서 당신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 보고 있다고 지금. 그게 눈에 거의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심을 안 받으려면은 안 하겠다. 다시 연임에 도전 안 하겠다. 선언하라고. 그래 놓고 통과를 시키든지 강행을 하든지 해라고. 응? 응? 그래 어느 정도 그 반대하는 측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 어저께인가 어저께는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 분명히 어떤 자기 의사를 밝혔고 이 이제 현재 그 1인 1표제 강행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는 반대한다. 물론 1인 1표제 찬성은 하지만은 그는 지금은 아니다. 더 절차가 필요하다.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당히 자기 우리 이현주 세우는 그 의견을 필요했고 그 오늘 뭐 한준호도 그 최고위원이잖아. 한준호 의원이 또 의견이 나왔던데 그걸 얘기하던데 좀 유감입니다. 솔직히. 한준호 의원이 뭐 짧게 이야기하더라고. 길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는 찬성한다. 에? 이 1표적 응? 필요한 거다. 과거부터 자기도 이걸 찬성했고 이걸 해야 된다. 그 말만 하더라고. 거의 간단하게. 뭐, 어떤 이현주 최고 어제 말했던 어떤 절차 문제라든지 시기 문제 그런 건 전혀 입에 안 꺼내고 그냥 뭐 찬성한다. 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 이야기만 하고 끝을 맺더라고. 그게 참 유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1인 1표 자체가 문제가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반대를 하는 그 당원들이, 예? 1인 1표제는 해야 된다. 누구나 인정하잖아. 거의 다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1인 1표제 자체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언젠가는 그 친이는 인정한다. 해야 된다. 그러나 시기 문제를 제거하기 시기가 의도성, 순수성, 진정성, 정청래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피력해야지. 뭐 찬성한다. 그거 뭐 하나만한 이야기가 하면 뭐합니까? 한준호 그 최고위원도. 응? 1인 1표 찬성 반대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정청래의 강행 지금 바로 시행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반발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고 자기 내년에 어떤 연임 꼼수를 위한 사정 정기 작업을 하는 거다고 의심이 받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지. 뭐 찬성한다. 그거 하라 말하는 이야기가 뭐합니까?
한준호 최고위원? 좀 실망스럽다. 예? 지금 뭐가 문제되는 걸 그걸 모릅니까 지금? 1인 1표제 찬반이 그 문제돼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시기 문제 1인 1표제를 하긴 하는데 언젠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저기 지금 금년이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 어? 강행해야 된다. 지금 하면 안 된다. 어? 시기와 그때 순수성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필요해야지. 그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그냥 뭐 찬성한다. 그 하나만 하는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참 실망스럽다. 한준호 최고. 응?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논점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게 자기 견해를 밝혀야 되는데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피하고 그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참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거 손해 보더라도 자기 견해를 밝혀야지. 그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지. 그냥 핵심적인 그 논점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씩 빠져나와 버리고 참 한심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정청래의 그 강행 그 뭡니까 그 1인 1표제의 어떤 강행 그 당원 당규의 어떤 개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거잖아. 응? 그거는 사실상 묵인하는 거지. 묵인 동조하는 거지. 이번에 얼마 전입니까 그 제 기억으로는 저 한준호 최고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특사로 어디 갔다 왔잖아요. 특사로 어디 그 남미 어디서 나는데 무슨 나라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남미 어느 나라인데 그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그 탄생해갖고 그 침식에 참석자 특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보낼 때는 특사로 보낼 때는 신임하고 있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로 보낼 때는 신임하는 사람 보내잖아요. 그냥 뭐 못 믿는 사람 보냅니까? 그 특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잖아.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는 건데 한준에 대해서 참 이런 어떤 하는 거 뭐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러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 고발뉴스 TV라고 유튜버가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고발뉴스 TV에 이상호 기자 아시잖아요. 이상호 기자가 운영하는 그 채널인데, 고발뉴스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이상호 기자도 이제 이번에 정청래의 어떤 난동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청래의 어떤 1인 1표 강행, 갑작스러운 1인 1표제 당당 개념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좋게 평가는 안 하더라고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논평을 하고 그랬다고, 이상호 기자가. 근데 이걸 이제 이상호 기자가 어떤 반대하고 좀 안 좋게 평가하는, 논평하는 정청래에 대해서, 이런 강행에 대해서 그걸 봤는가 봐. 정청래가 이상호 기자가 이제 진행하는 걸 유튜브를. 그래갖고 전화가 왔대요. 이상호 기자가 이제 밝힌 게 폭로한 겁니다. 폭로도 아니고 그냥 밝힌 건데, 정청래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좀 섭하다는 식으로 왜 나 진정성을 몰라주느냐, 그런 식으로 1인 1표제 난 진정성이 있는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논평하는 식으로 좀 불만을 제기하는 건 전화가 왔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상호 기자가. 정청래가 전화를 걸어왔대요, 이상호 기자한테. 여기서도 그럼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이제 말로만 하면 할 게 아니고, 이상호 기자한테 전화해가고 자기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간청하지 말고,
응? 행동을 보여야지. 말로만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예? 행동을 보여야지 진정성을 증명하려면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내년 대표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 안 나가겠다. 그걸 선언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걸 안 하면서 무슨 진정성을 알아달라. 말로만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예?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왜 문제를 우리가 이게 비난합니까?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 근데 원내 지도부나 최고위원 지도부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집권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집권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전혀 보좌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응? 대통령 혼자서 지금 열일하고 다 있다고. 전혀 같이 보조를 안 맞춰주고 도움을 못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응? 지금 어쨌든 정청래가 취임한 지가 지금 4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대로 뭐 한 거 있습니까 지금? 예? 내란 척결에 대해서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내란 특별재판부 말로만 뭐 한다 하고 아직까지 법안도 뭐 아마 안 만들고 있고, 예? 내란 특별재판부 그 조의대 탄핵, 지기현 탄핵 이런 거 말로만 그때 떠들어 놓고 전혀 진척도 없고 안 하고 있잖아.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언론 개혁도 전혀 미동도 움직이지 않잖아.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응? 그런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천진데 해결해야 할 시급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천진데 왜 지금 뜬금없이 1인 1표제로 들어가고 당연 당무를 개정해야 된다고 그래 떠들면서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걸 하면서 또 하면 몰라. 이런 거는 전혀 안 하면서 오로지 자기 내년에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고 자기가 계속 당권 잡고 해주면서 그래갖고 대권까지 가려고 하는 당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총선도 자기 공천권 행사하고 대표가 계속 연임해보면 내년 8월달에 총선 국회의원들 다 공천권 행사하면서 자기가 완전 장악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래갖고 이제 대선까지 완전히 이제 장악해갖고 룰을 또 저한테 유리하게 만들겠지. 대권까지 넘보는 그런 계획이 다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 이 1인 1표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응? 자신만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정치인한 사람은. 응?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든 말든. 응?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왜 아직까지 그래도 안 되냐면은 시기상조냐면은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유령당원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벌써 문제가 됐잖아. 유령당원이 뭐 전라도 쪽에서 7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 유령당원 70만 명 유입도. 에? 이런 어떤 유령당원의 70만 명 유입을 무슨 세력이 들어와서 개입하고 장난질 치는 거를 최소한 방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그 대의원의 어떤 과다표를 주는 건데 현재 어떤 20대 1 아닙니까? 그거 축소된 거잖아.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20대 1이 거기 아직까지 그 존속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문제되는 건 권리당원의 자격을 또 갑자기 또 완화해갖고 그 투표 권한 이번에도 그 여론조사하면서도 뭐 한 달만 10월달 한 달만 당비내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투표 권한을 주고 이러다면은 국민의힘이 그 개판 대부듯이 통일교 세력 진천지 세계에 들어와서 난장판 만들듯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듯이 당내에 민주당도 그래 되는 거예요. 정청래가
추진하고 있는 이 당당부가 거기 개정이 된다면은 개판돼버린 거지, 민주당도. 아살판 나는 거지. 예, 한간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만약 이런 식으로 당연당규가 개정된다면, 정책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중앙위에서 뭐, 얼마 전에, 좀 있으면 일주일 안에 뭐, 일주일 연기됐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중앙위 통과한다면, 확정된다면은,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같은, 예? 그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옳은 어떤 제대로 된 정신이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대표 순서가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대선 후보라든지 그런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까면 안 되는 것들이 대표 순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민주당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그런 위험성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민주당도 그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 되듯이. 완전히 시스템이 개판되어 버린 거지. 응? 그런 어떤 불순 세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걸 강행한다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야.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개판이 민주당이 재현된다는 거야. 앞으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그 박지원 의원 있잖아요. 박지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최고 연세 많은 최고령 의원 있잖아요. 83세인가 그렇다. 83세. 최고령 국회의원 중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하를 통틀어서 좀 은행을 좀 상가 좀 해야 되겠더라고. 이분도 은행을 좀 상가해야 된다. 응? 그 김민석 총리 있잖아요. 그 새벽 총리. 열일 하시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게 진짜 보좌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을. 그래서 지금 뭐 김민석 총리의 어떤 거치 문제가 좀 말이 좀 있잖아요. 뭐 내년 6월달 지방선거에 뭐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되니 또 뭐 내년 8월달 민주당 대표를 뭐 출마해야 되니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왜 한간에 이제 뚜렷한 어떤 서울시장이라든지 당 대표를 어떤 맡을 만한 어떤 그런 인물이 참 김민석 그 총리가 최적의 그 감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서울시장에 출마하니 김민석 총리가 뭐 어떤 사람 또 당 대표 출마해야 되니 해서 그런 이야기가 분분하니까 그런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답으로 자기가 알기로는 서울시장도 출마하지 않을 거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도 출마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래 알고 있다.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 김민석 총리가 난 분명히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는 난 들었어요.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이 김민석 총리가 직접 대답한 걸 난 들었다고. 방송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고 자기 입으로 저보다 더 좋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했다고. 서울시장에는. 그런데 민주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서울시장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분명히 했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거는. 그러나 민주당 대표에 내년 8월 달에 민주당 대표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 참 박지원 이분이 노예한 분이잖아. 노예한 분. 이분이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슬쩍 그게 낑겨갖고 당대표도 출마하지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또 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발언을 나오니까 총리실에서 부인을 했어요. 바로. 절대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김윤 총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장난을 김민석 총리를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분도 나이값 좀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미리.
정청래한테 줄 쓴다고 그런 건지 모르지. 정청래한테 또 줄 서려고, 김민석이가 나오면 정청래가 위험하니까, 에? 정청래 편에 들어선 겁니까? 좀 말을 좀, 은행을 좀 상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세 드신 만큼 좀 연세값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에 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당원들이 그걸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지자 중에서 김민석 그 총리가 내년에 당 대표에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만약 지금 정청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연당규가 개정된다면 김민석 총리가 나와도 되게 힘들어요.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런 걸 보고, 만약 김민석 같은 그런 강력한 후보, 도전하면은 자기가 불리하니까 김민석 총리 같은 분한테는 자기가 이제 유리하게 룰을 바꾼다는 그런 의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정청래 그 대표를. 이대로 강행이 그 법규를 바꾸고 당헌 개정이 개정된다면은 김민석 아니라 넌 나와도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정청래가 추진하고 있는 당연 당규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압해야 된다. 근데 어저께 어쨌든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데 아직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입장은 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1인 1표제라든지 당연당국 정청래의 어떤 난에 대해서 당연당국 개정이 강행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은 나온 게 없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죠. 어떤 당내 문제에 개입한다는 비밀 주시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고 이야기 안 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엄밀하게 어떤 뜻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뭔가 판단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고 들리는 또 소문에 나면 그 민주당 그 원로들, 그 상임고문단 있잖아요. 상임고문 원로들, 검노합 상임고문이라든지 전직 국회의장들, 그분들이 임채정 전직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그분들 중에서도 정청래 1인 1표제 강행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고문 측에서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더 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강행하려고 이제 1표제의 어떤 당연당국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다음 일주일 연기만 된 상태인데, 반발이 하도 심하니까 일단은 일주일 연기로 약간은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그래도 정청래는 계속 강행하려고 그런 의지를 내보이더라고. 응?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강행하고 싶으면 선언을 하시라고. 네? 내년 대표직에 도전 안 한다, 출마 안 한다, 그것만 선언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럼 반대하는 당원들도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게. 예. 당신이 내년 연임을 안 한다면은 지금 해도 된다. 강행하든지 그건 관계없다. 근데 그런 선언은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잖아. 내년에 도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연본에는 관심 없고, 연본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그런 시기다, 지금. 자기 이런 걸 지금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이걸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당원들을 이용하고 민주당을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선의를 포장하면서, 민주적인
이건 절차다, 원칙이다. 이런 입혀주는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다.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허울 좋은 명분 떠 내놓으면서. 응? 그러니까 이 하는 행위를 보면 비열하다는 거예요. 응?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응? 자기가 응? 그걸 이용해갖고 자기의 어떤 응?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비난하는 겁니다. 1인 1표의 그 순수성은 정당성은 모든 당원들 인정해. 언젠가는 하긴 해야 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아무리 좋은 것도 시기가 있는 거야. 상황이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라고. 그러고 제가 경고합니다.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 네? 경고가 아니죠. 그냥 충고죠. 한 시민으로서, 응? 얼마든지 국민들은 정치인들한테 경고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저 말고도 어느 국민들은 정치인들한테 경고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시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그게 국민 주권 아닙니까? 예?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 말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국민이 최고 권력자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뭐라 해야지. 경고해야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돼. 하는 거 보면은. 에? 지금 윤석열이가 내년 1월 18일인가 19일인가 그 지나면은 풀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1월 19일인가 그때까지 이 지겐이라는 이 작자가 일하는 사람이 선고를 안 때려 1심 선고가 안 나오면은 자동 석방되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예? 윤석열이가 내년 1월 19일 지나서 거리를 활보하고, 예?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문재인처럼 유튜브도 할 수 있겠네. 예? 문재인도 따라 배운다고, 서로서로. 어? 그 태극기 집회에 또 참석할 수도 있고, 선동할 수 있고, 나가고, 예? 거구 집회에 가갖고, 예?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조희대를 두목을 하는 사법부는 지금 계속 지금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고, 특검에서 올린 그 영장을 계속 기각 처분하고 있고, 예? 노골적으로 이 사법부가,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내란 체계를 방해하고 있잖아. 예? 이런 지금 내란 체계이 뭔가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지연되고 있고 방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그 자기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조금 미루되는 지연되는 시기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표제를 강해야 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내란 책들이 지연되고 내란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고 부활하고 이래 된다면은 작년 지금 좀 며칠 있으면 이제 1주년 되죠. 1주년 12.3 내란의 예? 1주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예? 그 추운 겨울날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메우고 예? 나온 우리 20대 30대 그 젊은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 예? 그 젊은 여성들의 그 눈동자가 생각 안 납니까? 예? 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그 맑은 눈동자, 예? 그 젊은 20대, 30대 그 청년 여성들의 그 눈동자가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그 혹독한 눈보라가 날리는 그 키세스, 그 눈보라가 치고 그 혹한 영하 10도, 15도, 예? 내려가는
아스팔트 위에서 눈보라를 막 쳐맞으면서 은박지를 둘러쓴 기세스 여전사들 생각 안 납니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에 1등 공신이 그분들 아닙니까? 응원봉을 들고 나온 이름도 모르고 모르는 평범한 젊은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 그리고 혹독한 눈보라에 맞서면서 은박지를 들쓰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그 한남동 그 관자 앞에서 그 기세서 여전사들 그분들이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의 1등 공신입니다. 민주당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에 그분들이 주역이라고.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에 민초들, 이름 없는 민초들이. 그냥 국민들이 다 만들어줬잖아. 국민들이 일어서갖고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면서 국민들이 피, 눈물, 땀, 그 국민들이 차리는 밥상, 그대들은 지금 숟가락만 올리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 다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고 있다고. 미안하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아? 야당으로 있다가 집권당이 되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어깨 뽕이 덜하고 있는 겁니까? 예?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나하고 별 관계없고 오로지 내 연임 재선만 생각하는 겁니까? 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묻고 정청래를 한 번 또 연임 해쳐묻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만 자기 연임 재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정치가가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고 정치꾼. 정치 몰입에 지나지 않아. 물론 이제 개중에는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지도부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보조도 전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할 건 안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연분에는 마음이 없고 젖밥에만 관심이 있다.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가 그렇게 절실하고 참 당원 주권주의, 당원 민주주의 완성에 그래 필요하다면은 그런 원칙과 소신이 있으면은 지금 그걸 꼭 강행하려면은 먼저 내년의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진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한 그 진정성은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강행만 하려면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자신의 정치 생명이 종말고 하는 신세가 될 겁니다. 이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방송했는데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평범한 부산 시민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때까지 건강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경례 생략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